오늘은 그런 성격들이 형성되어져 가면서 저희들이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선호 경향성은요, 일상생활이나 정신적으로 잘 활용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사용하고 편해서 육체적 활동을 할 때도 무리가 없고 심리 기능적으로도 안정감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 가지고 아마 미리 과제를 해갖고 오셨을 텐데요. 우리들이 이 선호 경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저희들이 나 자신을 아는 만큼 상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나 자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물 같은 시간을 주시고 직면해 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드셨을 겁니다. 아, 나만 힘들고 아팠던 것이 아니었구나. 당신도 참 힘들었겠다. 그 상황에서 당신 참 많이 아팠겠다. 당신 참 많이 외로웠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관점이 바뀌는 순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회복을 위해서 맞잡은 손, 이제는 마주 잡고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슴 넉넉한 진짜 사랑을 해보는 그러한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성격 유형 검사와 행동 유형 검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밖에 안 될 사람이구나 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 라고 단정 짓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향합니다. 저희들이 성격 검사 를 해본 그 목적은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에 대한 또 다른 수용 기준을 주기 위함이고요. 나의 이런 유형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 도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름의 이 아름다움을 얼마나 조화롭게 저희들이 잘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부부의 또 다른 친밀한 연합을 위한 변화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를 통해서는요, 일을 처리하는 속도나 또 일을 처리할 때 사람 중심인지 일 중심의 사람인지를 또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는 거죠. 내가 이런 유형의 행동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배우자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을 드리고자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갈 수 있고 또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곳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팁을 드리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주로 MBTI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드릴 겁니다. 4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그 사람이 에너지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외향성이다, 내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외향성인 사람들은요. 관계 중심이죠. 사람 중심이고요.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북적북적하는 곳에 가서 있을 때 자신도 확인할 수 있지만 에너지도 충전해서 또 활동할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요. 자신만이 혼자 오롯이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또 축적해 가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1대1의 만남을 선호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내향성과 외향성을 안다라면 만약에 내향성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하루 종일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 딱 들어서는 그 순간에 던져질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다다다 던지기보다는 당신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이렇게 뭘 하는 동안에 잠시 차 한잔 마시면서 쉬고 있으면 좀 어떨까? 아니면 샤워를 하고 먼저 당신이 조금 있어주면 내가 또 저녁을 또 한번 준비해 놓을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 더 충전을 가지고 있을 때
부부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한 가지 또 지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보를 수집하는 인식 기능입니다. 사실적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분은 감각형의 사람이고요. 직관형인 사람은요, 감각형이 오감에 의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라 그러면 직관형인 사람들은요, 육감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 가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나무 한 가지만 갖고 이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직관형인 사람들은요, 이 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숲을 먼저 보아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상황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그 성향도 좀 강하기 때문에 미래적인 목적을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는요, 직관형인 사람들한테 그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맡겨놓으면 아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 그러면 한 사람은 비저너리가 좀 되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사람, 감각적인 사람은요, 그에 걸맞는 아주 세밀한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조화를 이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감각형인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요. 전통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떠한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나눠집니다. 이 사고형들은요, 제가 계산기를 이미지로 그려놨는데요. 원리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성적인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분석하는 걸 굉장히 잘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관계보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있는 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눈에 들어와서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감정형인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요, 가슴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일을 달성함에 있어서 일보다는 사람에게 더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이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판단이 결정되어지면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자 또 어떤 의미 있는 일에 투자를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감정형인 사람들한테 가서 호소하면 훨씬 더 쉽게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기도 합니다. 내 아내가 감정형인 사람들은요, 그런 아내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더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면 훨씬 더 부부가 원하는 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사고형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라면 배우자에게 다가갈 때 이런 추상적인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실적이고 분석적으로 이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안을 내어놓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면 훨씬 더 부부 대화가 원만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양식입니다. 방법에 있어서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나눠집니다. 이 판단형들은요, 어떤 일을 하고자 목적이 세워지면 그것을 하기 위한 아주 세밀한 계획부터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실수를 줄여가는 사람들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을 가지고 아주 빠르게 결정을 하는 반면에, 인식형인 사람들은요, 일단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생각이 되어지면 계획 이전에 일단 시작을 하고 봅니다. 가다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과 방법들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런 두 부부가 만약에 여행을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판단형인 사람들은 계획을 다 세우고 가야 할 곳에, 또 우리가 머물 곳, 또 먹으러 갈 곳,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놓고 요 이 땅 할 텐데, 인식형인 사람들은 일단 가고 와. 가다 보면 좋은 곳에 머물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것이 다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이제 앞으로 뭐 함께 여행 갈 수 없을 것 같아, 당신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러기보다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성향들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알아봤잖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이 성격 유형들이 있는데 반드시 이 8가지로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유형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밑면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저희들이 인식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르지만 다른 걸 어떻게 이제 조화로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놓고 이번 주 한 주간은 그런 대화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많은 분들이 조화리창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셔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2페이지에 보면 조화리창입니다.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아니면 또 감춰져 있고 가려진 창이 있는지 또 타인에게 알려진 곳이 있으면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저희들이 한번 숫자로 24 문항을 가지고 체크한 후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었는데요. 가지고 계신 교재를 그림을 바꿔서 그려놔야 이것을 저희들이 설명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 구분되어져 있는 창에 맹목적인 창에 블라인드가 스펠링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L이 하나 빠져 있는 것도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짝수가 46점이 나왔고 홀수가 34점이 나온 분의 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보니까 개방된 창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자기 표현과 경청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이해 부분이 있고 자기 노출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열려지겠죠. 열려질수록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갈등을 줄여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가려진 창의 부분은요. 경청을 많이 하면서 이 부분들을 더 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감추어진 창은 나는 아는데 타인이 모르는 창이에요. 배우자가 알지 못하는 창.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의 생각과 표현을 충분하게 해낼 수 있을 때 상대방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지 않고 판단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이 미지의 창은 저희들은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알려주시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만 이것이 열려질 텐데요. 개방된 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 미지의 창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이 모르는 부분은 나를 솔직하고 진실되게 표현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 훨씬 더 많이 오픈된 창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수정할 것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재 43페이지에 보면은요. 우측에 ISFP가 나와 있는데요. 내향적 감정형입니다. 그리고 두 개 더 내려가서 ESFJ는요. 외향적 감정형입니다. 그리고 왼쪽 맨 밑에 ENFJ입니다. ENFJ.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은요. 46페이지에도 ENFJ라고 12번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잠깐 저희들의 생각을 글로 써보는 시간 3분 동안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부의 성장 스토리 지난 시간에 많이들 듣고 표현을 해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 배우자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으면 한번 잠깐 이 시간 글로 한번 적어서 정리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배우자에게 지금 격려나 지지의 마음을 표현해보고 싶다면 나는 어떤 마음의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나에게는 어떤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요? 또 내 배우자에게 나는 어떤 마음을 또 어떤 지지의 글들을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3분 동안 저희들이 이 시간을 한번 해 나가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적어진 우리들의 소중한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잠시 뒤에 우리 코치님들하고 또 좋은 시간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